올해 살림살이도 팍팍하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경제 전망을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 나을 수 있다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장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4% 예상하잖아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투자은행들은요. 평균이 1.89%예요. 2%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2년 연속 2% 미만이라는 성장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아직까지 역대로 말입니다. 2% 미만을 2년 연속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얼음판 투성이라는 겁니다. 일단 투자은행들이 보는 걸 보죠. 투자은행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가 골드만삭스가 2.3%예요. 바클레이스도 2.3%고요. 뱅크 오브 메릴린치도 이게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죠. 그러나 여러분 홍콩의 상하이 은행이나 시티은행, JP모건, UBS, 노무라까지 보면 성장률이 2% 미만입니다. 전부 다. 특히 노무라는 1.5%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라의 성장률 솔직히 좀 못 믿겠어요. 그죠? 노무라의 성장률 전망은 못 믿겠습니다. 너무 파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진다고 했다가 또 수정해서 마이너스 0.7인가요? 그리고 또 수정해서 마이너스 0.5까지 수정했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라 정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체 8개 투자은행의 평균 성장률이 1.89%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경계감을 가질 만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 미만 성장한다는 게 충격이라고 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지금 2.2% 보고 있습니다. IMF는 2.2%고요. 아시아개발은행 2.2%, OECD는 2.3%고요. 무디스는 2%고요. S&P는 2.4%, 피치도 2.1%예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2.2%를 성장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투자은행들의 어떤 전망을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면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거의 맞았습니다. 경제기관들이 전망하는 것은 많이 틀렸고요. 그런데 투자은행이 전망하는 것은 거의 맞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지금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다. 작년에 대한민국 성장률 투자은행들은요. 1.1% 정도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가 1.4% 보고 있지만 1.3%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은행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 노무라가 없었으면요 거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국내 기관들도요. 내년에 올해 전망치가 참 좋지 않아요. 정부는 2.4%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금융연구원 이게 국책은행이거든요. 전부 다 2.2%고 2.1%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은요 2.2%입니다. 그 외에 국회 예산정책처나 한국경제인협회나 산업연구원은 2% 수준이에요.
와,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자칫 잘못하면 2%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예, 지금 우리 성장률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수출이 늘어나니까 이게 우리 성장에는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나마 지금 12월에도 보면 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은 13%가 늘어났거든요. 어쩌면 이것은요. 예,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희망. 안 그래도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서 수출이라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9.6%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말입니다. 1일에서 20일까지가 13%예요.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나마 수출이 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시장을 압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D램 반도체도 가격도 올랐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처럼만 수출해도 이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소비가 워낙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11월 달에 소매 판매 지수가 1%까지 올라와서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12월에 연말 대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 마이너스 2.6%까지는 아니지만 10월, 11월, 12월도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지금 수출은 날아가지만 소비는 지금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말입니다. 올라가긴 했어요. 12월에. 99.5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연말 효과고요. 100 기준선이 100인데 100보다 여전히 미칩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여전히 나쁘다는 뜻이에요. 소비 심리가 나쁘다는 뜻은요. 우리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소비라는 게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소비가 좋아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수출은 만약에 세계적인 복병을 만나면 이거 예상보다 더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장률이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경험 못한 위기입니다. 2023년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1.4%의 성장률이라고 현재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도 1.8% LG경제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2년 연속 2% 미만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단단히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 52시간제도 그렇고요.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개혁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개혁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요. 저는 2024년 올해 진짜 만만치 않겠다 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경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을 쌓아놓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2% 미만이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역사상 2년 연속 2% 미만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경험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니까 이거 허투루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6년간을 보면 여러분 성장률이 2% 미만입니다. 지난 6년간이 전부 다. 올해까지 합쳐서. 예. 이대로 가면 1.96%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하고요. 예, 이 두려운 생각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포로 간다면 더 큰 위기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솔직히 걱정 많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의 경계감을 가지고 정환진 TV를 지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아마도 말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면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